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오록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은 1972년 5월 18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2년 10월 유신 단행 5개월 전의 이야기고, 새마을운동은 196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지 약 만 3년이 되는 해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북 구미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어머니가 자식들이 많아서 유산시키려고 간장을 먹었는데 그 쓴 간장을 뱃속에서 먹고 견디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하겠죠. 농촌 빈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농촌의 배고픔을, 농촌의 그 빈곤 상태, 그리고 개인적으로 배고픔을 몸소 깨달았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임금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역대에 그렇게 잘 살았던 화려했던 통일신라 시대라든가 고려 조선시대조차 임금조차도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도 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 때 6.25가 터지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어서 그때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습니다. 48년 건국 시절에 우리나라 그 1인당 국민소득률이 87달러였다고 로버트 올리버 교수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올리버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문을 역할을 했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정치학 교수였는데, 48년도 대한민국 GNP가 1인당 GNP가 87달러였는데, 불행한 것은 1960년 장면 정권, 1961년 5.16 군사혁명 때까지 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P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빈곤 상태에서 계속 국민들의 그 배고픔은 그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 이후에 18년 동안의 집권기간,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의 배고픔을 일거에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이라는 겁니다. 금년 초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메아리 치던 새마을 사업도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대략 마무리를 짓고 이제부터는 농사일에 일손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마을 사업 대상 부락을 선정하고 지원을 해준 것은 3년 전부터죠. 1969년부터 시멘트와 철근으로 처음 지원해 준 것이 시멘트와 철근이었다는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1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주민들이 노력을 제공하고 서로 협동하여 정부가 지원해 준 돈보다 몇십 배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농촌에서의 사업 성과를 숫자로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짐작컨대 불과 몇십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가지고 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인원수는 1일 평균 14만 5천여 명, 연 인원 약
2천만여 명이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 대상으로 1만 6천여 부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상 부락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부락이 5천여 부락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급 기관장과 공무원 및 모든 유관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민들을 지도하고 함께 고생하면서 수고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농촌사회의 새로운 바람이며 이것을 보면 우리 민족의 장래에 서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농민들이 이처럼 의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협동하며 고장의 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아본 예는 역사에 없다고 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고장을 발전을 위해서 정열을 쏟아본 역사가 제가 보기에는 봉건시대까지 일제시대까지 거의 없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력을 가진 민족이 과거에는 왜 이 저력을 발휘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왜 농민들이 이런 저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역시 어떠한 계기와 자극이 있어야만 저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자극,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계기를 맞아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겠는가? 나는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해 이룩한 성과를 직접 보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극을 받았다고 봅니다. 자, 우리도 하면 된다. Can do spirit.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 뭐예요? 우리도 하면 된다. Can do spirit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은 열심히 하는 자를 도운다는 겁니다. 자고로 한 민족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크게 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민족이 가진 자신감입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왕성한 의욕이 생깁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에서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것이 900여 회가 된다고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으며 또 공산당의 침략을 받아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는 전란의 참화도 겪었습니다. 그 밖에 하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었습니다. 몇 년마다 한 해와 수해가 되풀이되며 가난이라는 소름을 뼈에 사무칠 정도로 겪어 보았습니다. 가난이라는 소름을 뼈에 사무칠 정도로 겪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민족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땅 밑에도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하수를 뽑아 올려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팔자소관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새마을운동이란 잘살기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의식주를 해결한 다음 인간으로서 보다 품위 있고 보다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가난을 추방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난 추방 이러는 것은
뭐 전혀 인식이 젊은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되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집에 자동차 있고 냉장고가 있으니까 먹는 거 걱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항상 제가 어린 시절 국민학교 갔는데 그 달걀, 삶은 달걀, 김, 멸치 뭐 이런 거 있어서 도시락 뺀도라 그랬어요. 뺀도 도시락. 도시락 싸가면 그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짜장면 그 삼립빵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거 참 맛있습니다. 삼립빵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가난부터 추방을 해야 합니다. 잘 살자면 부지런해야 하고 자립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자립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겠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잘 살 수 없습니다. 또 온 마을 사람이 협동해야 합니다. 어떤 새마을운동에 농로를 만들고 교량을 놓는 등 여러가지 공동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안되고 마을 사람이 단합하여 협동을 해야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을은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단결과 자신감 이것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단결과 자신감. 근면자조 자립정신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마을정신입니다. 자, 새마을정신은 can do spirit.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can do spirit. 그런 것이고 또 근면자조 자립. 근면자조 자립정신이 새마을정신이라는 겁니다. 근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조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자조죠. 자조 자립정신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도우고 스스로 홀로 서야 된다는 그런 의식, 그게 자립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왕성하면 새마을운동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농촌개혁, 소득증대 운동은 우선 불악의 농촌의 주민들이 먼저 열심히 일을 해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또 새마을운동은 국민정신개발운동이며 정신혁명운동입니다. 농촌 근대화나 소득증대도 정신운동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행동철학입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접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 이것이 우리 농촌에 충만할 때 농촌 근대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악에서 무슨 사업부터 시작할 것인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봅시다. 첫째, 주민총회에 의해 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시멘트 500부대와 철근 1톤이 지원되면 자체기금이 얼마, 동네 젊은 일꾼 얼마인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는가를 동네 사람 전체 의견을 들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적인 방식이죠. 예. 주민총회에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주민들 모아가지고 일단 토의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둘째, 불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불악에서는 마을회관을 먼저 지어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 동네에 대대로 살아오면서 불악 사람이 모여 의견 교환을 해본 일이 없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광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불악이 마을회관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마을마다 특성이 있는 것이죠. 셋째, 불악의 능력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의욕이 지나쳐 실패한 불악도 있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넷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은 소득 증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득 증대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 선정이 됐다면 누가 이것을 앞장서서 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마을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불악에 성공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불악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어야 합니다. 뒤에 보니까 소득 증대는 아무것도 없더라, 수입이 더 올라가는 것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 농민들의 열의가 식어버립니다.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잘한 불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부 골고루 도와주는 방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전부 골고루 도와주는 방식은 사회주의 방식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곳, 능력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덕헌 있는데 정부에서 뭐 때문에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공산당 사회주의 방식은 그냥 무덕헌 일 안 해도 뭐 갖다 주는 게 그게 공산당 사회주의 방식인데, 박정희 정부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은 불공평한 행정입니다. 야, 이게 굉장한 것이죠.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 농촌은 앞으로 수년 내에 상당한 격차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게으르고 뒤떨어진 불악은 자극을 받아 따라올 것입니다. 역시 주민들이 근면하고 자조자립 정신이 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불악은 성공했습니다. 1969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3년 정도 됐으니까 농촌에서도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 경쟁이 붙은 것이죠. 서로 좋은 불악, 좋은 농촌 만들기, 각 농촌마다 치열한 경쟁이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며 끈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조림 사업을 예를 들면 지금 나무를 심더라도 용재림이 되어 돈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30-40년이 걸립니다. 지금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지금 태양광이 뭐니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싹 산천조목이 빨갛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 큰일 났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소득이 생깁니다. 그런 사업도 해야 합니다. 소득의 장기적인 목표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꽃감 빼먹듯이 하지 말고 10년, 20년 길게 내다보는 그런 사업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긴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우리 당대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산림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50년대 학교 가면 산을 보면요, 산이 빨갰어요. 민둥산으로 해서. 그 녹화 사업을 한 것이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아닙니까? 4월 5일 식목일 날. 지금 4월 5일 식목일 날은 뭐예요? 노는 날 아니에요. 나무 안 심잖아요. 나무가 많은데 뭐라고 나무 심습니까? 배기 바쁜데. 새마을운동의 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이 자발적인 운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게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 농촌에 문제가 뭔가를 인식을 하고,
우선 자기 농촌에서 농촌 사람들이 주변의 농촌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불황민의 총의로 농로 사업을 결정했을 때 일선 공무원들은 농로 측량이나 설계, 농로의 지목 변경 등을 도와줘야 합니다. 불황민들이 자력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금 부족이 생겼다든지 일부 자재가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이런 것을 군이나 도에서 잘 판단하여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마을운동을 보고 느낀 점은 농촌 부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불황은 예외 없이 부녀 회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농촌의 새마을운동이 남자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여성들, 분열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정부도 일선 새마을 지도자와 시군의 건의를 종합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를 통해 계획 생산을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또 농산물의 가격 보장과 유통 대책 등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가 우두커니 팔짱만 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와줘야 되죠. 새마을운동은 우리 민족의 대약진 운동입니다. 자, 북한에서는 천리마 운동이라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난리를 떨었지 않습니까? 천리마 운동. 우리 남쪽에서도 남쪽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죠. 민족의 대약진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운동이 농촌에만 해당된 운동이 아니고 범국민적인 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라는 건 정신혁명인데 can do spirit.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그런 것이죠. can do spirit. 그게 농촌의 새마을운동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도시 정화운동, 도시 환경 미화운동, 도시에 있는 한국인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전국 토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는 국민혁명운동으로 발전된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이 새마을운동을 성공한 이후에 새마을운동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부가 새마을운동에 관한 박물관, 역사 박물관 하나 제대로 지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초가집을 보관했어요. 뭘 보관했어요? 다 뭉개버렸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다, 유신체제 나쁘다 해가지고. 그렇다 칩시다. 그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성과,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된 청도로, 경상북도 쪽에서 그런 지역이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누구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상 없었던 이 새마을운동을 모든 공무원들,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앞장서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1972년 5월 18일. 사실 그렇죠. 새마을운동은 5천년 대한민국 역사사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운동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이 운동이 성공하고 농촌의 배고픔을 해결했다. 농촌의 근대화를 성공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새마을운동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